자, 구성타당도가 있습니다. 구성타당도의 종류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구성타당도는 세 가지가 있죠. 구성타당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동의어가 있네요. 이거 구인타당도라고도 하고요. 구인타당도라고도 하고 구성개념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구성개념타당도. 그래서 이것을 구념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구념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동의어가 많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구성타당도나 구인타당도가 많이 나오는 단어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렴, 두 번째가 변별, 세 번째가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렴타당도 이걸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쓰세요. 같은 개념을 읽어요. 시작.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 측정 지표는 수렴타당도가 높다.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같은 개념이고 같은 개념을 다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잖아요. 같은 개념이니까. 높으면 수렴타당도가 높다. 나머지는 참고. 자, 변별타당도도 제가 말씀드린 거 하시면 돼요. 시작.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에 차별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다, 낮다, 낮다. 왜? 다른 개념이니까. 낮으면 이 차별타당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별타당도가 변별타당도와 동의어입니다. 차별타당도가 변별타당도와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가로 안에 있는 것만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인타당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요인타당도는 요인분석법을 활용하죠. 자, 요인타당도는 요인분석이라는 것을 해요. 이것을 활용해서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을 해서 서로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뭐 하는 거다? 묶어주는 방법이 바로 요인타당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문항들에서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해처 모여를 합니다. 모아집니다. 묶여집니다. 그게 바로 요인분석법을 활용한 요인타당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인타당도까지 정리했고요. 구성타당도의 종류 세 가지,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요인타당도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진로성숙검사 CMI 능력척도라고 했습니다. 능력척도 별표 여기에서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설명까지 하라겠네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 3가지를 하는 것인데 진로성숙도 검사는 태도척도, 능력척도로 구성되며 객관적으로 점수화되고 표준화된 진로발달 측정 도구로서 최초로 개발된 겁니다. 능력척도를 물어봤으니 능력척도는 진로 의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 영역으로 시작.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그 다음 문제 해결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5개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은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서 전체 100문항이 되겠죠. 100개의 문항이 능력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은 4개의 선택 답지와 1개의 모른다 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선택 답지가 있고 1개는 모른다의 답지로 되어 있다. 굳이 여기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제시해 드린 것이고, 자, 자기평가부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가 자기평가, 두 번째가 직업정보, 세 번째가 목표 선정, 네 번째가 계획, 5번째가 문제 해결입니다. 자, 자기평가, 상위 인지를 사용한 피검자가 자신이 학습한 방법과 학습 과제를 처리할 때 개인적인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죠. 개인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정보입니다. 직업적 기회나 직업 자체에 관련된 사실의 서술이나 설명, 직업에 대한 분석, 자질과 훈련, 직업 전망과 같이 끊어요. 일의 세계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료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부터죠. 1. 즉 직업의 세계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조직된 자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다? 직업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목표 선정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끊어요 동기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동기의 근원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목표 선정이란 게 중요하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목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일의 절차나 방법, 규모 등에 대한 미래를 미리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계획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가면 돼요. 할 일의 절차나 방법, 규모 등에 대해서 즉 미래를 미리 세우는 것을 우리가 계획이다, 플래닝이라 하죠. 문제 해결, 논의나 연구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해결하는 능력,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능력 촉도 세 가지를 써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면 또 나중에 세 가지가 나올지 모르니까 물론 5가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 있는 3번과 그 다음에 4번과 그 다음에 5번을 추천합니다. 3번, 4번, 5번의 별표. 능력 촉도에서 목표 선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쓰기에 조금 더 편하니까 3, 4, 5를 추천해 드립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거의 나온 패턴 아닙니다. 완전 드문 거고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